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쌍방울과 광림과 퓨처코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는 정리매매 마지막 날이었고요. 시총이 181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막판에 뒷심이 상당히 좋았죠. 네, 물론 이거는 시간외 상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시간외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거래도 없고요. 정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쌍방울 같은 경우도 막판에 분전은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시가총액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외 라운드에서 활발할 가능성이 좀 높죠. 이슈라든가 정보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장외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길게 보고 장외 투쟁을 하실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 세 종목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드릴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쌍방울이 기타 법인이 매수가 최근에 들어온 게 결국은 이제 원영식 회장과 관계가 된 거죠. 네, 원영식 씨가 다시금 진입을 했다. 네, 어떻게 된 건가 이 부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름드리 커퍼레이션이 어디인가 여기서 매수를 왕창 했죠. 네, 이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강림 퓨처코어의 장외 상황 그리고 장외 라운드 귀추가 주목될 수 있는 세 종목입니다. 뭐 재무나 실적이 약해서 상패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외 라운드를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지속 정보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자, 오늘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 거고요. 그리고 대박주는 영상 끝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방울 광림 퓨처코 그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하튼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갈 거예요.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 소통은 지속됩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이 쌍방울 입장, 광림 입장, 퓨처코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쌍방울이 시총이 181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기타 법인에서 100만 주가량이 들어왔네요. 네, 최근에 그 기타 법인에서 상당히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겠지만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수 변동해가지고 보니까 아름드리 코퍼레이션이 등장이 됐어요. 얘네들이 283만 주를 취해서 10.78% 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대 주주가 되는 거죠. 아름드리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가. 자, 요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쌍방울 같은 경우 주주 구성을 좀 보시면은요. 세계 프라임 개발이 12.04%죠.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주식수는 316만 주예요. 자, 그런데 283만 주까지 모았다 이거예요. 어디서? 아름드리 코퍼레이션에서.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사안이 발생한 뒤 5일 이내에 지분 공시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항을 볼 때, 자, 이거 한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날 거는 이날, 그죠? 둘째 날 거, 그러니까 5일 이내니까 첫째 날 거가 1, 2, 3, 4, 5. 첫째 날 거에 대한 공시를 230만 주 산 거에 대한 공시를 여러분 그거를 11월 26일에 공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지분 변동에 대한 공시는 아직 안 나온 겁니다. 5일 이내에 공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요. 지금 283만 주 정도를 보였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최근에 기타 법인에서 쭉 매수 들어온 거는 아직까지 공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프라임 개발을 누르고 12.04% 316만 주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름드리가 최대 주주로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비슷비슷하다면 아름드리하고 또 세계 프라임 개발하고 지분 경쟁이 장외에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장외에서 주주들 지분을 쟁탈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아름드리 코퍼레이션이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아름드리 코퍼레이션은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원영식 씨가 최대 주주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기서 예전에 그 기사가 있었죠. 이게 언제 기사냐면은 금년도 4월 7일 날 그때 기사예요. 금년도 4월 7일. 4월 7일. 이때 보시면 아름드리의 최대 주주가 원영식 전 회장이에요. 물론 지금은 대표가 뭐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그때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영식 씨가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원영식 씨가 관련이 된 데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죠. 기사에도 나와 있었지만 예전에 초록뱀을 팔고 원영식 씨가 이제 딴 데로 지금 이동하는데 뭐 디모아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이 아름드리라든가 이런 쪽들의 연관성을 가지면서 지금 뭐 쌍방울이라든지 광림이라든지 막 이런 쪽에 연관성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기업 사냥꾼이라 우리가 뭐 썩 좋지 않게 보지만 우리는 주주 입장에서는 여하튼 회사를 살려야 되고 장외에 가서도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되니까 밉지만 이런 어떤 전주가 있다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차피 지금 장외로 간 상황이니까 상장된 것도 아니니까 상장이 비상장으로 갔으니까 그죠? 사람은 밉지만 어떤 회생의 가능성을 우리가 이런 데서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M&A라든가 이런 건들의 규제 아닙니까? 나쁜 목적으로 규제죠. 기업 사냥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주목을 굉장히 해야 되지 않겠나. 장외 라운드의 귀추가 주목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 장외 라운드에서 상당히 불꽃이 좀 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얼마 전에 기사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SJ홀딩스, 디모아 이게 다 원형식 쪽이죠. NS, ENM. 근데 여기서 다시 또 뭐 쌍방울로 들어온 거죠. 그죠? 쌍방울로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아름드리가 원형식 또 최대 주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또 연관 관계를 쌍방울과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쌍방울에서 나왔다가 또 쌍방울로 다시 가고 광림에서 나왔다가 다시 광림으로 가고 디모아가 또 광림 그 기타 법인 통해서 인수를 했잖아요. 뭐 그런 식입니다. 뭐 그네들끼리의 리그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장 기업일 때는 그런 것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상태일 때는 장외일 때는 어떤 그런 M&A 건의 기술자들이 관련이 되는 것이 쌍방울이나 광림이나 퓨처코어의 어떤 회생에 도움이 다소나마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대신에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뭐 감자라든가 증자 뭐 이런 건들을 좀 막아야 되겠다. 그죠? 이겁니다. 쌍방울도 결국은 1000억짜리가 181억으로 마무리됐다. 5분의 1 똥값으로 정리매매 마감이 된 거잖아요. 그죠? 광림 같은 경우도 1600억짜리가 440억으로 4분의 1 토막이고, 그죠? 퓨처코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 뭐 9분의 1 토막. 막 이런 정도로 그 헐값에 결국 정리매매 마감이 된 거 아니에요. 재무나 실적이 상폐될 상황은 아닌데. 그러니까 장외 라운드가 우리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지금 뭐 광림이나 퓨처코어의 장외 상황은요. 뭐 일단 주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어 지금은. 조금은 시간이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긴 승부를 펼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광림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그 가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다 허수 가격, 허수 매수 가격, 허수 매도 가격이에요. 뭐 3,500원 팔자가 나오잖아요. 사전은 없고 이런 것들은 아직 보지 마시고 퓨처코어도 마찬가지예요. 퓨처코어도 아직 호가도 안 나오고요. 네. 당장 바로 뭐가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조금 길게 해야 돼요. 물론 장외에서 어떤 상황이 되는가는 제가 계속 그 정보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됐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쌍방울이 뭐 시간에서 좀 밀린 거 밀리진 않았어요. 4.2% 올랐네요.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여하튼 제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중요한 사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제 요 전번으로 꼭 쌍방울 광림 퓨처코어라고 문자를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정보를 드릴 수가 있죠. 예.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쌍방울 입장, 광림 입장
퓨처코어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텔방에 초대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거예요. 예, 꼭 문자 주시고요. 예, 그리고 구독자 무료 혜택은 드립니다. 참고사항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는 한번 꼭 해보세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네,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급권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자라든가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